자, 이번 시간에는 좀 흥미로운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증여 상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상식을 좀 깨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찐 부자들이 찾는 세무사 KB국민은행 이호용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호용 세무사입니다. 네. 자, 올해부터 이 부동산 증여가 굉장히 불리해졌다. 여기까지 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과세라는 거죠. 그게 기존에 5년이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10년이 돼서 굉장히 불리해졌다. 여기까지 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파는데 분명히 지장이 생긴 건데 네. 진짜 그런 거죠. 네, 그 얘기 자체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올해는 증여받은 부동산은 무조건 10년 동안은 못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뭐 파는 게 제한된 건 아니지만 10년이 지나기 전에 팔면 증여하신 분의 취득 금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니까 그렇죠. 기대했던 절세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을 증여한 다음에 10년 안에 팔면 효과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행할 생각 자체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아예 그냥 본인이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증여하는 그게 차라리 그렇죠.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결과를 소개를 해주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팔아도 절세가 가능하다.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왜 못 들어본 얘기를 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도세 계산하는 이 기본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여기에서 2월 과세가 뭐고 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한 다음에 바로 양도하면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 이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네, 자 우선 부동산 양도세 계산하는 그 구조를 한번 먼저 볼까요? 부동산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경비 빼서 이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양도 차익에서 오래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고 또 기본 공제 1인당 250만 원을 빼고 이 과세 표준이라는 걸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이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 나온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 부동산을 증여하고 10년 안에 팔면 2월 과세가 적용된다. 네. 이 2월 과세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 계산 구조에서 이 취득 금액을 계산할 때 원래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받을 때 금액이 취득 가액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 규제 사항을 만들어서 증여한 사람이 최초에 취득한 가액으로 바꿔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라. 이런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월 과세여서 이게 적용되기 전에 증여 후 양도 차익은 원래 작은데 증여하기 전 양도 차익으로 늘려서 양도세를 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걸 잘 보시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 전체 계산 구조 중에 이 취득가액 부분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우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네. 좀 더 밑에 내려와 보시면 이제 과세 표준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 세율을 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율이 과세 표준 구간별로 최소 6.6%부터 최대 49.5%의 이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네. 쉽게 생각하면 이 과세 표준 금액이 점점 클수록 세금은 훨씬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이거를 누진 세율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율 구조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절세의 비밀이 숨어 있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과세 표준이 20억인 경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과세 표준이 20억 원인 경우에 이 누진 세율을 적용하면 지방세까지 합쳐서 49.5%가 적용되고 세금이 약 9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20억이 아니고 절반인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누진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액이 4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20억을 10억, 10억 이렇게 쪼개서 두 번 낸다고 생각해 보면 한 번 낼 때보다 약 8천만 원이 절세가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팔아도 절세가 된다. 이 얘기는 이 누진 세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2월 과세는 취득 금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2월 과세가 적용되더라도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혼자 파는 것보다 증여하고
이 양도자가 늘어나서 양도세를 내면 전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네. 이 구조를 활용하시면 절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딱 한 번 제가 드는 의문이 네. 증여를 해서 팔면 이제 여러 사람을 쪼개니까 양도세율이 낮아져서 양도세는 줄어든다는 건데 네. 증여할 때 증여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증여세는 뭐 배우자는 10년에 6억 원, 또 이제 성년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 며느리나 사위,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이런 이제 증여세 면제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구간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하나도 안 낼 수도 있고요. 증여세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증여할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현금으로 증여하나 부동산으로 증여하나 증여세는 어차피 내셔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여세를 부동산을 증여하고 낼 것이냐, 현금을 증여하고 낼 것이냐, 이거는 어찌 보면 큰 차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고 같이 팔면 전체적으로 내는 세금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이제 그런 거네요. 양도세라는 게 지금 부동산 가치가 워낙 올라가지고 팔다 보면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1세대 1주택자 아니고 뭐 상업용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주택자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래서 팔면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걸 증여를 통해서 네. 양도세를 좀 분산해서 해도 절세 효과가 충분하다. 이런 설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직계가족한테 증여하는 경우에는 2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직계가족이 아니고 며느리나 사위 이런 분들한테 증여할 경우에는 2월과세 적용 대상이 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네. 그러면 증여받은 가액이 바로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내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족 상황에 따라서 뭐 며느리나 사위까지 증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뭐 이걸 활용하는 것도 절세 수단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예. 며느리나 뭐 사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간 없이 그냥 2월과세 적용이 안 되는 거군요. 네, 거기는 2월과세가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 이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2월과세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또 고려해야 될 게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거죠. 네, 익숙치 않은 용어실 텐데요. 정리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네. 2월 과세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제 내용이 있습니다. 네. 2월 과세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한테 증여하고 팔았을 때 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아닌 그 다른 가족들한테 증여하고 나서 팔았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개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2월 과세가 적용되면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세를 내기는 내는데 계산할 때는 증여해준 사람이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 차익이 크게 나오게 계산하라. 그렇죠.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거고요. 네.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납세 의무자 자체가 증여한 사람이 가짜 증여한 걸로 보고 직접 한 걸로 양도세를 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월 과세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적용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그 돈이 증여해준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증여받은 사람이 다 가진 게 맞으면 적용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며느리나 사위한테 증여를 해줘서 그 며느리나 사위가 가지면 부당행위 계산은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몰래 이제 가져올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상적인 경우는 오른쪽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주로 왼쪽에 관련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제 계산 사례를 한번 보면서 과연 진짜 어떻게 절세가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을 15억에 지금 팔게 된 상황이고 이 경우에 양도세가 3억 8천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이 맨 왼쪽 편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나 자녀한테 일정 금액을 증여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이 오른쪽에 이 사전 증여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혼자 매각하고 양도세를 낸 다음에 현금 증여를 하면 왼쪽 맨 아래로 내려오셔서 전체 세금이 총 4억 1,1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고 팔게 되면 각자가 내는 세금은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 가족 모두가 내는 이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양도세 전체 합계가 2억 6천으로
한 1억 1천만 원 정도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고요. 네. 그 대신 증여세는 현금으로 받든 부동산으로 받든 뭐 같은 금액이면 똑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게 되고요. 그 대신 현금 증여는 취득세를 따로 내진 않지만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취득세가 약 2,7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내게 되면 모든 가족이 내는 세금을 다 합치면 3억 2천입니다. 이게 혼자 양도를 하고 가족한테 현금 증여하는 경우랑 비교해서 대략 9천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큰 금액의 부동산을 양도할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가족한테 좀 증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다고 하면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절세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렇게 이제 큰 부동산을 팔 경우에 이제 양도세, 증여세 이런 거 무서워서 이제 일단 팔고 나서 현금 증여하는 것보다 지분을 먼저 증여한 증여하고. 다음에 양도하는 그렇죠. 것이 세액이 훨씬 줄어든다 지금 이런 설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4억 1천에서 한 3억 2천 정도 거의 9천만 원 이상 절세가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건 지금 2월가세 다 적용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배우자나 자녀는 양도세 금액이 있는 거로 표시가 돼 있고 네. 며느리는 없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참 좋은 얘기 들었는데요. 자, 저희는 지금까지 올해 달라진 이 2월과세와 관련해서 좀 새로운 상식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